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데이트 폭력, 이른바 교제 살인, 데이트 살인 이런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자신의 조카가 저질렀던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을 직접 변호했던 사실을 본인이 언급을 하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모두를 망가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과거 사실을 굳이 직접 끄집어내서 언급을 한 것이거든요. 글쎄요, 지금 최근에 아주 예전에 이 보도가 된 적은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만, 글쎄요, 대선 후보이고 여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여서 그닥 적극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아왔던 내용입니다만 본인이 먼저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데이트 폭력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네. 사회적 여론이 악화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대선 후보인데 뭐 야당이나 아니면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또 빌미로 해서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걸 미리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입장이 왜 그랬는지 그걸 미리 얘기하게 되면 국민들이 혹시나 이런 얘기가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나오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변호사라고 하는 분들 여기 두 분 다 변호사시지만 여러 가지 사건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제 피의자라는 분도 어쨌든 변호를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는 거니까 그걸 뭐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대선 후보로서 사건을 좀 가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재명 후보 말은 이제 그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친척 중에 본인밖에 없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했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어떤 박탈감, 상실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한 건데 이제 변호사로서 아무리 본인의 임무를 했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로서 본다고 하면 이 사건 이렇게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사과하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은 혹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가 먼저 스스로 언급한 이 사건, 이재명 후보의 조카가 저지른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인데요. 지난 2006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보도까지 됐던 내용이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조카 김모 씨가요.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서 아주 잔혹하게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혔던 사건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변론에 나섰던 겁니다. 조카의 1심과 2심 변호를 모두 맡았는데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을 하면서 감형을 주장했던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18년도 김성수의 PC방 살인 사건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요. 흉악범의 정신질환 감형 그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를 두고 지난 9월 야권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왜 조카에게는 흉악범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야권의 저런 비판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2006년에 이재명 후보는 그냥 변호사였지 성남시장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출마도 안 했고 변호사는 그 상황에서 내 의뢰인에 대해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변호사로서의 또 정의라는 게 있거든요. 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떤 감형이 되게끔 해주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조카였으면은 어쩔 수 없이 수임을 하게 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충동 조절 장애를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졌던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변호사로서가 떠나서 정치인으로 본다면 흉악범에 대한 어떤 그 정신질환 감형은 없애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2018년에는 그 점을 지적을 한 거고 2006년 때 변호사로서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선처를 호소했던 부분을 가지고 왜 그때도 역시 만약에 구형한 게 아니라 중형을 주장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변호사로서의 그 사건에서의 역할과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좀 이렇게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구분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2006년도에 그냥 변호사였나요? 정치인 아니었었나요? 정치인이긴 성남시장 아니 시절이었으니까. 성남시장은 2010년부터 하셨잖아요. 예. 정치에
예, 알겠습니다. 정치 입문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시기하고 겹치는 애매한 시기이긴 한데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